한해 침략을 받아봤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긴장하고 더 분발하는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인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분단된 상태로 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이런 긴장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대한민국을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쉽게 태어나느냐? 미국이 이렇게 태어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일본에 토론하러 갔더니 일본에 와다 하루키라는 그 동경대학의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주로 북한 문제, 소련 문제 전문가인데, 러시아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좌담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천황이 방한을 해라. 방한을 하되, 고종하고 명성황후, 그 다음에 민비라고 그래요. 민비능에다가죠. 참여를 해라. 그런 그런 아주 행동이 있어야 한국 국민들이 그래도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 상당히 그 재밌는 얘기예요. 1994년에 하와이 왕국을 미국이 병합한 지가 100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의회에서 사과 결의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와다 하기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서울에 와가지고 언젠가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 자리가 아니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의 분단은 일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야 일본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식민지가 됐으니까. 식민지 돼가지고 해방되는 과정에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양반 말씀은 일본군이 워낙 강경하게 버티는 바람에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요구해가지고 소련이 2차 대전 막바지에 참전해가지고 북한에서 밀고 오는 바람에 결국은 소련군이 한반도를 진주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분단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인정 있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했지만은 이 얘기가 옳습니다. 왜냐?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건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상태고 또한 시행착오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루즈벨트 같은 분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한국 민족이라는 건 필리핀 민족 정도 아니겠느냐. 3, 40년, 4, 50년 신탁 통치해가지고 독립시켜야지. 그냥 독립시켜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기야 이승만 박사도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로 그냥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10년간은 이 좀 중앙 집중적인 민주주의, 다시 말씀하면 교도적인 민주주의,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해야지 그냥 풍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건국 강령 6시 통과됐는데 그게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래서 권위주의 정치다. 이번부터 에릭 뜨니까 그런 비판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컨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쟁을 하는데 미국은 만주에 있는 관동문을 대단히 과대평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에 있던 조선군이라는 건 이거는 그냥 후방 지원군이죠. 관동문을 너무 그랬기 때문에 1945년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은 빨리 마무리되겠다.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참전해 주기를 아주 좀 빌다시피 한 겁니다. 그리고 야타 회담이라는 건 1945년 4월인가 5월이죠. 해가지고 사실상 참전하는 대가로 세력권을 인정해가지고 세력권 인정해줬죠. 동굴아파가 이제 세력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게 참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그해 8월 9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바로 물밀듯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두만강 바로 넘는 소련 아닙니까? 한 부대는 이게 만주 쪽을 진격을 하고 한 부대는 바로 그냥 넘어가가지고 저쪽 천진 쪽을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참전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까지 소련은 일본하고 중립조약을 체결해 있었어요.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깨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요,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지만 소련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배신했다 이거죠. 여하간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보니까 큰일 나거든요. 이게 뭐 삽시간에 부산까지 밀고 올 그런 자세였었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가지고 본스트린이 무슨 맥그루든이 이런 대령들한테 지시해가지고 이 저기 지도책을 보고 그냥 38선을 꺼가지고 이 소련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소련을 받아준 것이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에 38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일단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점령을 접수하는 그 경계선을 만들었죠. 소련이 왜 오케이 했느냐? 소련은 조선반도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일본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이 남부가 일로 전쟁, 노일 전쟁이 져가지고 뺏겼었죠, 일본에. 그걸 되찾고, 그 다음 북해저 쪽에 오려고 했어요. 일본 점령을 한 달에 끼려고 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대립을 안 하려고 했죠. 더구나, 미국이 너 한반도 들어오지 말아도 아니고, 38선까지만 와라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결국은 분단이 된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진주해가지고 공산 정권이 안 들어선 지역이 없어요.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만큼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허겁지겁해서 38선을 그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 미국이 이 중령 임시정부를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승인 안 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외교 활동을 벌리는데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 승인 안 해주면은 이 공산권 정권이 들어선다. 또 전쟁이 난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수립해주면은 우리가 일본하고도 싸우지만은 앞으로 러시아가 소련이죠. 소련이 한번 올 때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겠다. 그랬더니 국무성 장관의 국무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알저 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 우리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욕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막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단히 이승만 박사는 불쾌한 그런 일까지 있었죠. 나중에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저 젊은 친구가 참 경험 없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게 소련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소련 스파이가 미 국무장관의 보좌관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지금 말하자면 이 아태 차관보고 비슷한 극동 국장이 됐었습니다. 빈센트라는 있어요. 빈센트는 이게 또 친서파예요. 그 당시에 그런 많은 말하자면은 이 친서파, 진보파 외교관들이 국무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아주 극우파를 봤기 때문에 아주 자꾸 배제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오지도 못하겠죠. 일단 이승만 박사 얘기한테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요건데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임시정부를 승인해가지고 임시정부에서 우리 정권 넘겨줄 테니까 순조롭게 해라 했으면 남한은 끝나는 겁니다. 물론 박은영이라든가 뭐 이런 영운영 이런 이 공산개통 또는 이 정치 세력들 반발하겠죠. 그러나 미군정이란 건 이 총칼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좌우 합작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좌우 합작이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가 나온 것은 사실은 그게 일반에 좀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원래 미국 정부에서 신탁통치할 때는 그게 아니고 한반도를 그대로 그냥 독립을 시키면은 그 당시에 중국을 염두에 뒀어요. 중국이 제일 공산했을 줄 몰랐죠. 한반도는 다시 중국에 간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또 소련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4대국 신탁통치를 하자. 무슨 말씀을 하니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4대국. 그러면 자유진영이 3 아닙니까? 소련이 1이에요. 그 1대 3이니까 소련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잘 이걸 길을 들여갖고 이양을 해주면은
한반도에는 독립이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